6월 넷째 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에 신고가 랠리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던 빅테크 업종들, 특히 빅세븐 업종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은 하락이 나왔지만 테슬라는 또 반등을 하면서 최근 2거래일 동안의 하락폭을 다시 한 번 더 메웠어요. 역시 테슬라는 다르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이런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슈퍼차저가 도입이 되면은 그게 정말 예상하기 힘들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또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특히 하반기는 또 사이버 트럭이 출시된다고 하죠. 사실 한 3번 정도 미뤘지만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할 것으로 생각되고 테슬라의 상승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테슬라를 가장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요런 이 기술주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협업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주들도 잘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분간 좀 대형주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끌리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금리를 15개월 만에 동결했는데 사실 연준 인사들의 점도표는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못으로 박았죠. 몰빵입니다. 몰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려했던 이 블랙아웃 기간 FMC 기간 이후에 연준 인사들의 이 입을 터는 게 좀 걱정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털기 시작했습니다. 자, 윌러 이사가 지금 벌써 연준의 임무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 뭐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리치먼드 연준 총재도 인플레가 계속 높으면은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수 더욱더 직관적으로 얘기했죠. 직관적으로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털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이제 또 출렁출렁 거리겠죠. 네, 그리고 여기 아직도 매파 중에 매파라는 뭐 블라드라든가 뭐 클라라다 이런 사람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이슈들이 주말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뉴욕 증시는 월요일날 쉬거든요. 이게 좀 열받습니다. 쉬기 때문에 이걸로 막 블라블라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내 시장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런 발언들 이후에 페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인상의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원래 한 50%대 초반이었는데 FOMC 전만하더라도 FOMC 이후에 70%대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는 2번 정도는 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7월 달에 파월 연준장이 얘기했죠. 7월 달까지 CPI, PPI 그리고 오늘 시장이 그렇게 하락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미국 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을 때 예측치가 4.4%였는데 실제가 3%대가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은 좀 편하게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은 조금 나쁘지 않다. 그리고 향후 5년치도 거의 3%대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속도로는 2년이면은 이제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 2%가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2년 동안에 여러분들 지금 미국 고용도 좋아.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종료될 수도 있고 중국의 부양 정책을 또 하잖아요. 그럼 경기가 좋아지면은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그럼 그 2년 동안에 연준이 목표했던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금리가 5%대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이것도 연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중소형주 그 은행 리스크, 특히 은행 리스크가 연동된 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슈로 그리고 악재로 좀 내용이 잡혀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빨리 잡기 원한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좀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올리는 김에 바짝 올려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내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타당이 있는 말입니다. 네,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네,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지만은 시장의 충격은 그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면서 완화되었다는 점. 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쉬어가지만은 유럽 중앙은행은 지금 8회 연속 인상했는데 이번에 더 올린다고 하죠. 네, 라가르드 총재가 10회까지는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영어로 인플레이션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냥 물가 상승률에 맞추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거의 3%대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금리가 3%대인 거고 그래서 유럽중앙은행도 지금 물가 자체가 5%가 되기 때문에 이 금리도 5%대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물가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는 건 여러분들 좀 상식이니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중국이 지난주에
뭐 아직 주말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어제죠. 어제 무려 1조 위안의 인프라 지출. 다만 이게 또 부동산이야. 또 건설이야. 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하는 건데, 이건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한 부양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 갈 건지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과연 이 1조 위안의 인프라 지출,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부양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라든가, 그래서 조금 더 시장에서는 중국 쪽에 하반기에 관심도가 쏠릴 수 있다는 점들 여러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번 주 주간 상승 테마 뭐 아시겠지만은 HBM 고대형 메모리, 고대형 폼 메모리인데, 이게 뭐냐면은 생성형 AI, 인공지능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GPU라든가 다른 그래픽 사양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저장할 수 있는 뭡니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AI 관련 테마주에 뭐 GPU뿐만 아니라 뭐 파운드리, 뭐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동시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 이런 주문을 넣으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왔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좀 다시 한번 더 오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 AI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의견이 반반이에요. 인공지능 랠리가 예전에 닷컴 버블처럼 완전히 거품이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애플, 테슬라처럼 제2의 이런 트렌드를 바꾸는, 산업을 바꾸는 혁명이 될 것이다. 네,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내 증시에는 좋은 호재라는 점 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 7월달부터 8월달까지 금리, 실적 시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업종들은 실적이 다 개판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을 보는 이런 모멘텀 투자가 아니라, 정말 실적 투자가 아니라 정말 모멘텀 투자잖아요. 장기적인 이런 전망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을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모멘텀도 좋고 실적도 좋은 엔비디아라든가 뭐 테슬라, 여러분 테슬라가 모멘텀만 좋나요? 실적이 엄청 좋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막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업종들은, 반도체 업종은 최소 3분기까지는 무조건 실적이 다 빠그라진 상태인데,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거의 뭐 52주 랠리가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변동성은 꼭 염두하셔야 된다는 거. 실적이 좋은 건 오히려 자동차랑 그 전지 소재입니다. 근데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지금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지금 저는 좀 주목할 게 전고체 배터리. 일본이 선포했잖아요.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화학, 그리고 뭐 레이컬 머티리얼, 이게 왜 가겠습니까? 전고체가 결국에는 2차 전지의 마지막 최종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승선입니다. 결승선. 네, 결승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뛰어가는 거고, 물론 여기에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가 최근에 뭐 탄소 나오잖아요. 소금으로 뭐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그걸 적용시키려면 라인을 다 바꿔야 돼요. 그게 되겠습니까? 네, 안 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주는 정말 좋다. 네, 이수화학을 제가 한 1년 전에 추천했는데, 진짜 작년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뭐 당연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거는 이제 정말 10배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상승력을 지금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00%죠. 네, 보이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잘 가고 있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 소금 관련 테마가 왜 가겠습니까?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미 이걸로 인해서 소금 구매를 유도하고 있고, 이걸 특정 어느 정도 언론과 뉴스가 띄운다는 지금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올라가죠. 왜? 뉴스에 맨날 후쿠시마 이슈 나오고 시장 가면 소금 없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소금을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천연염 소금은 후쿠시마보다 더 위험한 중국에서 나오는 원전 3중 수소로 그걸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냥 광우병 정도의 선동인데도 테마가 간다. 자, 이래 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욕하는 게 아니죠. 다음 테마는 뭘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뭐 정치적인 거는 우리가 어차피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만의 이제 카르텔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올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한테 이미 공교육으로 나오지 않는 EBS라든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문제를 내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냥 쌩 까고 이게 모의 문제에 나왔어요. 열받아가지고 지금 경질이 됐습니다. 경질이 되었어요. 네,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수능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입니까? 네, 수능의 의미를 챙겨보면은 이거 가지고 또 정치로 엄청나게 붙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엄청나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EBS 고가 교육을 과외를 못 받는 사람들 그러면은 못 푸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킬러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규교육 과정 밖에 있는 문제들을. 그래서 지금 뉴스도 대치동에 지금 작년 매출액이 3,200억이랍니다. 사교육 기업이 그 정도로 지금 사교육 열풍이 불어나가고 있는데 물론 뭐 이게 우리나라가 예전 뭐 독재 정권 시절처럼 뭐 전두환 시절처럼 사교육 전면 금지 이렇게 하긴 힘들죠. 자유 국가니까 자유 국가니까 힘든데 사실 이렇게 상식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울 거란 말이죠. 그럼 뭐겠습니까? 이제 또 교육 관련 테마주가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다. 뭐 EBS 관련 테마주든 아니면은 사교육이 더욱더 전도직으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학원들이 또 대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교육 관련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뉴스와 많은 이슈가 나오면 테마가 움직인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좀 우리나라의 아무나 현실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지난주에는 정말 많은 반도체 업종들이 탄력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당겼다. 2차전지 업종들이 좀 조정이 나왔었죠. 미시간주에 중국 배터리 공장이 허용이 될 수 있다. 이게 뭐 CATL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아직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뉴스 보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거를 번역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날 미국 증시는 쉬고요. 열심히 다닌 다음에 자기들은 쉬죠. 그리고 파리 에어쇼 개최하는 거. 이번 주에는 공모 청약 신규 상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스펙주가 대부분이라서 조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광쌤은 약간 아쉽죠. 광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스펙주라 가지고. 자, 그래서 뭐 공모 청약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날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요건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면 될 거 같고 이건 제가 또 화요일날 다시 관련 테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정리해드렸어요. 사실 이제 외울 정도죠 우리. 자, 그리고 홍콩 대만 여기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중앙권 증시가 단오적으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휴장을 하게 되면서 연휴에 또 들어간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주도 공모 청약 많고 신규 상장 많다. 광쌤 영상 여기 모르고 안 올려드렸네요. 영상을 광쌤 영상 올려드렸는데 좀 시무룩해져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일정과 테마를 좀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슈퍼에그 고생하셨고 주말 푹 쉬시고 주말 이후에 또 잘 달릴 수 있도록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